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4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4월 25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순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어제 저도 물론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5줄, 6줄밖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전해드릴 내용이 없어서 일단 새날 방송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하루 쉬었고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4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0.11% 하락, S&P 500이 0.02% 상승, 나스닥이 0.10% 상승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고 대신에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저는 이런 멘트를 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이제 반등했고 더 반등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여러분 되게 슬프죠? 근데 그냥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걸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란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내구재 수주가 있는데 전월 대비 2.6% 상승했고요. 2월 달에는 0.7% 상승했었는데 2월보다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뭐 투자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많습니다만 이제 경제지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는 뉴욕 증시 마감 시황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과연 몇 월 달 거냐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 달 돌아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전에 확인했던 내구재 수준은 몇 월 달 겁니까? 3월 달 거였어요. 자, 그럼 3월 달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3월 달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800포인트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처럼 아주 가깝게까지 접근했었죠.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만큼 분위기가 좋았냐면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26일 국내 증권사들은 4월 달에 코스피가 2,85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막 질러댈 때였습니다. 제가 2,800포인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만 돈을 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들으시면 미친년 아니야? 이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저는 좀 주식을 못되게 배워서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저는 주식은 왜 오를 때만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를 때도 못 벌잖아요. 오를 때 벌 수 있으면 뭐 괜찮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발심에 특히 뭐 저에게 이제 주식을 가르쳐준 그 고수는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계속 돈을 버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를 매매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안 좋다라는 개념이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2,650포인트 이러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매매할 타이밍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3월달 내구재 수주
2월 달에는 0.7% 상승했는데 3월 달에는 2.6%씩이나 잘 나왔다. 3월 달에 주식시장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국내 증권사들이 4월 달에 2850포인트를 지를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식과 실물 경제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뭐 주식이 경제를 6개월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식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어떤 쩐의 전쟁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로는 더 이상 뭔가 더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는 기대감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기대감을 자꾸 가불식으로 땡겨 써서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실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경제 지표가 나올 때 그 경제 지표가 몇 월 달 거를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3월 달에 주식시장 분위기 좋았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상하게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이 돼서 3월 달 내구재 수주가 2월 달보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관전 포인트 앞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추가적으로는 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야겠죠. 어떤 얘기냐? 드디어 4월 25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름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2024년 경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람들은요. 그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 경기 연착륙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고용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하? 아이고 6번 7번 하겠네?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때 미쓰리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 지표를 체크해 가면서 그들이 일명 전문가들이 짓거리는 얘기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4월 말 이제 드디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다른 투자자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미국 경제 좋다고 했는데 라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등장했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돈다방 미쓰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구독자가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너 조심해. 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상당히 재수없고 불편하거든요. 이은병 주식시장 좋아 죽겠는데 미쓰리가 맨날 조심해야 되고 지금 주식시장은 미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미쓰리가 밥맛 없는 거죠. 구독자가 나가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면 다시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미쓰리가 진짜 올해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아마 구독자도 올해 꽤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그냥 아이폰으로 방송을 할까 해요. 뭐 카메라 장착하고 지난번에 한번 시도해 봤다가 기계치가 막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이폰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구독자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스럽죠. 예. 근데 저는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요. 공포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다음을 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4월 25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렇게 떠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요. 미쓰리가 시황을 참 잘 보는구나 라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쓰리의 멘탈 유지 여기에 같이 동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월 25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8%, S&P 500이 0.46%, 나스닥이 0.64% 하락했어요.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1분기 GDP 성장률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날 뭐 다우지수가 한때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었는데 급락폭을 뭐 줄였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멘탈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명 급등했네, 급락했네, 붕괴했네 이런 자극적인 단어 좀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고 해도 뭐 지구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1분기 GDP 성장률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상하죠? 며칠 전에 PMI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냥 그거는 반등한 거지 상승한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경제가 부진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다시 커졌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시대의 개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아니 이날 1분기 GDP가 월가 예상치 2.4보다 부진했다고 합니다. 1.6%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논리대로 보면 1분기 GDP가 부진하네. 그러면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 기대를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주식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있죠.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유를 찾아서 붙이는 거고 반대로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가 아니라 하락하니까 왜 하락했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짓을 허접한 전문가들이 하도 해대가지고 투자자들이 시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제가 목소리가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4% 상승했다고 하죠. 2023년도 4분기에는 1.8%였는데 1.8%보다 많이 높게 나왔다. 자, 물론 오늘 밤에요. 4월 26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3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4월 25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 1분기 GDP는 부진했고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1분기 GDP는 부진했는데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즉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했어요. 4월 25일 발표된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딱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1분기잖아요.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거잖아요.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 경제 이슈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천 명 감소해서 20만 7천 명 기록했다. 자, 그동안 미국이 다른 경제 지표는 다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었는데 뭐 깜짝깜짝 고용이 예상보다 좋았다. 그리고 그 고용도 나중에는 하향 조정하고 막 연병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동안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우겼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미쓰리가 보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여러분 다니던 회사 막 때려쳐요. 이직을 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 분위기는요.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뭐 실업수당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로에 있다. 인플레이션 잡힐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믿지 않죠. 왜? 미국 그냥 정부의 그냥 요원이잖아요. 그냥 미국 정부 요원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추경호, 뭐 최상목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시장을 토닥거렸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방송 그동안 쭉 나왔던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드디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까지 4월 말 현재까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요. 10월 달만 하더라도요. 연준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가야 될 길이 더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아있던 11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분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2024년도 금리 인하해야 될 거란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10월 말일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11월 초에 10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고용이 안 좋은데 무슨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 연말 기준금리보다 75bp 떨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일명 상상 임신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75bp 금리 인하면 한 번에 75bp 인하할 것 같진 않고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25bp씩 3번 하려면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한 2024년 6월 달에 할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기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 창작 수준이 너무너무 커져서 2024년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큰 그림들까지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였냐면 2024년도 새해가 되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러분 마치 2024년 연초는 2016년 연초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2016년 1월 달은 중국이 문제였고요. 2024년 1월 달은 미국이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투자은행들이 애플의 비중을 축소하라라는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플은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판매가 애플의 수익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애플이 빠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엔비디아가 뜹니다. 엔비디아는 AI죠. AI도 언젠가는 마치 아이폰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게 증명이 되겠지만, 작년 연말, 아니죠. 정확하게 올해 연초부터 애플을 대신해서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어찌 보면 여전히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지금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AI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받쳐줄 물량이 없다. 거기에다가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자꾸 미국 경제가 좋다고 떠벌리는데, 미쓰리가 봤을 때는 웃기지 마라. 경제지표 보면은 다 기준선 아래에 있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아서 잠깐 반등했을 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느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광기입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들한테 진짜 혼쭐 내주기 위해서 막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4월 25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플러스로 시작했을까요? 반대 매매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더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미쓰리 말 듣고 4월 초에 현금화해서 지금 현금 들고 있는데 막 주식시장이 막 최근 막 빨갛고 이러니까 막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 의견을 달아주셨던데 안 됩니다. 앞으로 변동성 더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돼야지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내리 빠지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물 정리가 좀 빨리 될 텐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 손바뀜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개인들을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테마 올라갔다가 여기 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이테마 쫓아가면은 내가 또 사자마자 또 쭉 빠지고 다른 게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개인들을 완전히 정신줄 놓게 만들어서 주식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고 털게 만드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뭐 1% 이상 올라갔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빠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냥 진짜 미쓰리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그럼 미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림을 또 그려주겠지. 그럼 그냥 난 꾸준히 돈다방 미쓰리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4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3월달 개인 소비 지출, 제 생각에는 개인 소비 지출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3월달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또 후퇴될 거고 뭐 기타 등등 복잡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건데 침착하게 평정심 유지하면서 꼼꼼히 체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볼게요. 고맙습니다.